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자, 엑셀 강좌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현재 A 학교 학생 시험 현황이라는 어떤 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총점과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학생의 전체 합계, 학생의 전체 합계, 그 다음에 김준석 학생의 평균을 김준석이 어디있죠? 자, 김준석 학생의 평균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원을 매라. 자, 이거는 문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해놓은데요.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강술래 학생의 평균, 강술래 학생의 평균을 소수 첫째에서 내리마라. 자, 반올림과 반올림 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반내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일반적으로 통계 함수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함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함수에는 뭐 여러 가지 영역 카테고리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 함수가 있고요. 통계 함수, 그다음에 뭐 날짜, 시간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쭉 몇 가지 어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통계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최소값 구하는 민, 그다음 최소값 구하는 맥스, 그다음 중간값 구하는 미디안,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개수를 살리는 카운트, 카운트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카운트와 카운트 A, 조건을 붙여서 카운트 개수를 사용하는 카운트 if,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일이 하나, 둘, 또 랭크가 있었죠. 랭크. 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통계 함수를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날짜, 시간 함수를 말씀드릴 텐데, 이 날짜, 시간 함수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통계 함수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수식을, 그러니까 엑셀에서 수식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규칙이 필요하다고 했죠. 왜? 컴퓨터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수식을 사용할 때는 이코르 표시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명을 사용합니다. 함수명을 사용한 다음에 갈도를 열고 이 안에, 이 내부에 어떤 셀의 범위 또는 주소 이렇게 어떤 입력이 되는데요. 셀의 범위나 주소 내부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기능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현재 보시다시피 C5부터 C14까지 C5부터 C14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C5, C6, C7, 쭉쭉 가다가 C14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했죠? 콜론과 콤마, 콜론과 콤마, 콜론, 콤마 두 가지 형태로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걸 참조 연산자라고 했죠. 참조 연산자는 이 두 개 외에도 공백이 포함이 되는데 공백도 들어가게 되는데 공백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입력한 다음에 뭐 카운트 if 같은 걸 예를 들어보죠. 조건을 이용해서 개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이 중에서 열을 찾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열을 찾는데 이렇게 입력이 된 셀 범위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콤마를 찍고, 그죠? 어떤 것과 어떤 범위와 어떤 명령을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콤마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찾아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할 때 항상 어떤 번지, 그 다음에 숫자, 문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문자를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문자 같은 경우는 항상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게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라는 걸
엑셀에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쌍따옴표를 묶지 않으면 이걸 숫자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뭐 크거나 작다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학 부분에 카운트를 세는데요. 카운트를 세는데 G5에서 G14까지 중에서 점수가 85점 이상인 카운트를 세라. 이 경우 85라는 것은 숫자죠. 그죠? 하지만 크거나 작다라는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한 번에 문자로 인식합니다. 문자로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문자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크거나 작다와 85 사이에 이렇게 문자로 인식을 시켜줘야 카운트 if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연산자 종류 첫 번째 산술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백분율, 지수 이렇게 나누는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슬래시, 이게 슬래시죠. 슬래시를 나누기로 표시합니다. 그럼 또 나누는 게 백분율 표시하는 거, 그다음 지수 표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백분율은 보통 지수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만약에 A3의 2 이런 식으로 이성이라는 뜻이죠. 이성 그죠. 자, 그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연산자, 비교를 하는 연산자입니다. 크다, 작다, 그죠? 같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게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럼 세 번째 텍스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연산자는 글자를 갖다가 묶어주는 역할입니다. 글자를 연결하는 또는 묶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N 여기다가 N19에 여기다 볼까요? 이게 동력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P 20에 학이라는 글자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묶어서 동력학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N21에 이렇게 글자를 묶어주는 연산자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O21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동력학이라고 해서 글자가 붙여서 이렇게 글자가 연결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걸 텍스트 연산자, 글자를 연결할 때 써주는 연산자고요. 이거는 비주얼 베이지 프로그램 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참조 연산자죠. 참조 연산 뭐가 있습니까? 콜론, 세미콜론, 그 다음에 공백. 이게 스페이스바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가지밖에 없었죠? 산술, 비교, 텍스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르면 엑셀을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엑셀 사용하시다 보면 오류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오류 에러 메시지. 보통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샵 표시. 샵 표시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입력단 값이 현재의 어떤 열의 넓이보다 작을 그럴 경우에 이렇게 샵 표시를 합니다. 자, 입력된 값 M1에 입력된 값이 뭐 이런 식으로 보죠. 자, 입력했죠. 계산해야겠네요. 자, 이런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 표시는 입력단 값이 현재 열의 넓이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텍스트 글 숫자를 표시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많이 보는 어떤 값이 또 많이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가 시합에 널이라는 널과 느낌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공통 부분이 없는 부분을 지정할 경우에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또 널은 사실 뭐 잘 나타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div 슬래시 0이라는 0과 느낌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0은 디비전은 나눈다는 뜻이죠. 나누기 뜻입니다.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특정 숫자를 갖다가 0으로 나누는 수식을 입력할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즉 디비전 슬래시 0은 나눌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value란 값이 나옵니다. 운별정자의 value. 이거는 수식을 입력했을 때 수식 입력 시에 어떤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오류라 그 일종의 연산자 오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프의 래퍼라고 나옵니다. 레퍼런스.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셀 입력할 때 발생하는 에러인데요. 이럴 때면은 뭐 나누기 하는데 나누기를 계산하는데 이게다가 숫자 50에 있고 이게 3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값을 여기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숫자가 없는 겁니다. 숫자가 없을 경우 숫자가 없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뭐 이게 뭐죠? H23 나누기 I23 이렇게 해버리면 값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div0이거나 레퍼런스나. 왜냐하면 이 I23이라는 어떤 셀 부분에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는데 이걸 참조를 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셀이라고 입력이 되거나 또는 나눌 수 없다는 뜻이거나 둘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둘 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name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name. 함수명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함수명이 오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sum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sem이라고 입력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name이라고 표시할 때 잘못됐다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샤프입니다. 그 다음에 샵 null division value reference name 자, 그 다음에 num이라고 놓은 경우인데요. num은 수식에 숫자와 관련된 잘못된 어떤 수식에 숫자를 사용했었는데 숫자에 관련돼서 잘못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등의 수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럴 때 num이라는 메시지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na라는 게 있습니다. na 함수나 수식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샵을 넣어 표시하는 거 div0 그 다음에 num 그 다음에 na 뭐 대충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산술 비교 참조 유전자 이런 것들은 제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작업을 계속 간단한 문제니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점 구하는 건 간단하죠. 그죠? 총점은 뭡니까?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평균도 간단하죠. 평균은 국문학부터 면접점수까지의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줍니다. 자, A, V, E, R, A, G, E 범위만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죠. 면접점수까지 갈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자, div0이 나오네요. 나눌 수 없다. 자, 총합계가 330 정도인데 이걸 나누려 보니까 에러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자 학생의 전체 합계.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카운트 if. 조건, 개수, 헤아리기. 그죠? 조건이 붙어서 개수를 해야 되는 함수인데, 이때는 조건이 뭡니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합계죠, 합계. 합계를 구하는데, 여자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즉, 성별 중에서 여자에 대한 어떤 그 총합계, 여자 학생의 총점이죠. 총점에 대한 총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이때서 합계는 함수가 뭡니까? 썸이죠. 그러면 조건이 붙었으니까 if가 붙는 겁니다. sum if. 이 중에서 다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범위를 일단 정해야 되죠. 범위. 그죠? 여기서 여자라고 했으니까 여자에 대한 어떤 성별이 들어간 열이 뭡니까? C열이죠, C열. 그러니까 C5에서 C14까지 중에서 이제 조건이 붙어야 되죠, 조건. 여자죠, 여자. 그죠? 여자. 쌍따옴표 여자 붙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합계입니다, 합계. 여자 중에서 합계를 구하라. 합계가 어디죠? J5에서 J14까지죠. 즉 이번에는 세 가지의 옵션이 필요한 겁니다. 즉 옵션을 잘 읽어보시면은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성별 중에서 여자인지 남자를 알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일단 우선 판별을 해야 되죠. 그죠? 총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를테면은 sum if에 총점을 이제 합계를 구한다고 해서 총점을 먼저 이게 씁니다. J5에서 J14까지 총점을 일단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별을 구분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뒤에다가 여자라고 입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범위 중에서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성별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어, 성별을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우선 지정하는 겁니다. C5에서 C14라고 범위를 일단 지정하고 이 범위 중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판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자인지 남자인지 일단 판별을 했겠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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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렇게 판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구분을 주기 위해서 컴마를 찍어주고요. 이번에는 뭐가 들어야 합니까? 이 여자 중에서 합계를 구해야 되죠. 총점이 들어간 J5에서 J14. 자, 범위를 일단 성별을 판별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그 성별 부분에서 여자를 뽑아내고 뽑아낸 여자에서 다시 합계를 구하라. 이 뜻입니다. 자, 쉽죠? 뭐, 여러분도 처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왜 CO 14를 입력했고 그 다음에 여자를 입력했는지 J5, J14를 먼저 입력하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단 성별을 먼저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을 먼저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CO14를 먼저 썼다는 것.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sum 합계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보면은 range 범위를 지정해야 되죠. 그다음에 스티커 참값을 구하라, 인수를 입력해라, 어떤 것을 구하는지 구할 값을 입력해라 그 뜻입니다. 범위를 입력했고 콤마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 입력하고 그럼 여자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준석 학생의 평균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환해봐라. 김준석 평균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환해봐라. 강술래 학생의 평균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내려봐라. 요거죠. 자, 여기서 반올림에 관련된 함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운드가 있고요. 라운드 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세 가지가 반올림에 관련된 함수인데요. 첫 번째 라운드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사용 방법 해볼까요? 라운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인수, 콤마, 자릿수. 인수라는 거는 일종의 셀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셀 범위 또는 주소 나타내는 거고요. 자릿수라는 거는 이 보시다시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해야 되죠. 그러니까 몇째 자리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 한 자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해라 2, 정수로 입력해라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0, 1, 2 쭉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0은 정수 입력입니다. 정수 입력. 그러니까 정수라는 거는 반올림한 거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1은 소수 첫째 자리, 2는 소수 둘째 자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라운드 함수는 어, 라운드를 사용할 경우 크게 보면은 어떤 세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0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라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경우가 있습니다. 0보다 클 경우에는 지정한 소수 자릿수로 반올림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라운드 업과 같습니다. 라운드 업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라운드는 반올림이니까 올리라. 소수 자릿수를 올리는 거고요.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지정한 소수 자릿수로 어, 내림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겠습니까? 라운드 다운하고 같은 거죠. 여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정수,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4.25라는 값이 있다고 할 때, 이사로 할까요? 이사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반올림이라고 한다면 반올림이라고 한다면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크면은 올려주고 5보다 작으면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14.20이 되는 거죠. 또는 14.2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4.26이라고 한다면 14.27이 되는 거죠. 27. 또는 27이 아니고 14.3이 되는 거죠. 14.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운드 업은 자릿수가 무조건 올려주는 건데요. 이것도 뭐 양수일 경우, 그다음에 음수일 경우, 또는 0이거나 상향할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값에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자, 김준석 학생 요거죠. 학생의 소수 첫째 자에서 반올림해라. 자, 라운드를 썼습니다. 53.9네요. 김준석이 평균값이 뭡니까? K6이죠. K6에서 소수 첫째 자리 1을 의미합니다. 반올림해라. 똑같이 1이니까 그냥 54.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볼까요? 강술래 학생의 평균 소수 첫째 자에서 내리마라. 라운드 다운을 사용합니다. K12, 강술래가 K12죠. 첫째 자리에서 내려마라. 똑같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항상 0.5를 기준해서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이 뒤에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자꾸 설명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자릿수가 양수라는 거는 지정한 소수점 아래 자리에서 올림 또는 내림하는 거고요. 자릿수가 0 또는 생략될 경우 소수점 아래를 갖다가 올림 또는 버림하여서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릿수가 음수일 경우 지정한 소점 왼쪽에서 올림 또는 내림 해주는 겁니다. 일단 값을 입력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56.65
50.65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라운드를 쓰고 그냥 갈로 달아버립니다. 인수를 입력하는 거죠. 콤마 0으로 입력하죠. 당연하죠. 자, 보시다시피 라운드 n14, 0을 썼습니다. 0이란 말은 소수점 자릿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를 반올림하게 되면 56.7이 되죠. 그죠? 또는 5를 버려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56.6이 되니까 결국은 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 버려버리니까 5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 콤마, 첫째 자리. (56.7이) 되죠? 왜? 첫째 자리에서 5란 숫자는 기본적으로 반올림 해주기 때문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 업을 사용해보죠. 콤마 첫째 자리. 똑같죠? 올려주는 거니까요. 이번엔 라운드 다운 사용해볼까요? 콤마 1. R을 입력해야 되는데 R로 UND DOW 56.6이 됩니다. 버려버린 거죠. 라운드 다운 N14 콤마 소수 첫째 자리 5 버려버려. 자, 이번엔 둘째 자리를 해볼까요? 56.65. 왜 65가 넣을까요? 위에는 56, 다시 봅니다. 콤마 첫째 자리입니다. 자꾸 R을 입력해도 D가 입력되네요. R로 UND DOW 56.6. 그 다음에 R로 UND DOWN 콤마 둘째 자리. 자, 라운드 다운에 소수 첫째 자리 56.6까지죠. 5를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밑에는 소수 둘째 자리입니다. 56.65가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왜? 5는 버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왜냐면 5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라운드 다운 명령을 써도 그대로 56.65가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반에서 라운드 업을 써놓을 거예요. 콤마 1 56.7로 무조건 올리죠. 라운드 업이니까 셋째 자리에서 올려서 값이 나옵니다. 콤마 둘째 자리 56.65 그대로 나옵니다. 역시 5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항상 이 뭐랄까요 0이라보다는 어떤 값이 상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수 딱 기준점이기 때문에 5라는 숫자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중간값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라운드 값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콤마 0 첫째 자리죠. 57이 나오는 겁니다. 라운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요. 또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인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라운드는 셀 범위 콤마 인수는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또는 0을 입력할 경우 정수로 입력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um if 합계를 구하긴 구하는데 조건을 붙여서 구하는데 제일 먼저 조건이 붙는 조건에 대한 셀 범위를 먼저 앞에서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그 부분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어떤 수학이나 삼각함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 수학이나 삼각함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학, 삼각함수에서 많이 쓰는 게 sum, average, round,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또 sum if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또 많이 쓰는 게 절대값 구하는 ABS라는 있습니다. 절대값. 만약에 숫자 5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 5의 절대값 ABS는 뭡니까? 그냥 5입니다.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입니다. 자,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붙었습니다. ABS 넘버라고 나오죠? 오죠? ABS 옵니다. 즉 절대값은 항상 양의 값을 취한다는 거. 인수의 절대값을 그냥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벡터라는 게 있는데요. 벡터. 인수의 계승값을 어떤 구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CT 뒤에 인수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수의 계승값. 계승값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이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int라고 해서 이 뒤에 옵션에 인수가 들어가는데 정수를 구하는 겁니다. 54.5 뭐 54.65 75.8 인식 값이 있다고 할 때 int 자 넘버 되죠. 넘버가 인수할 뜻입니다. 54 int 75 즉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다 버려버립니다. 무조건 버려버립니다. 이게 int 함수인데요. 여기서 설명드린 ABS나 int나 이런 것들은 주로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는 함수들입니다. 프로그래밍 주로 프로그램 중에서도 비주얼 베이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또 모드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모드 이거는 인수 1, 인수 2 쭉쭉 이어 나가는데요. 인수라는 건 넘버 1, 넘버 2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모드라는 건 뭡니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아이고 다시 해버리네. 뭐 이를테면 55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드를 쓰면은 mod 콤마 이거 이런 식으로 둘을 나누는 겁니다. 이 맞나요? 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파워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라는 곱하기 함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rt라는 제곱권을 구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값 구하기 ABS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수 구하기 int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란 제가 설명 잘못되는 게 나누기가 아니고 나누고 난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5 나누기 2라 하면 얼마입니까? 2, 2는 4, 2는 4 그죠? 계산도 안 되네 갑자기 27, 14죠. 그럼 1이 남죠. 1. 이게 뭐됩니다. 1. 뭐될까?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나누고 난 나머지 값 이게 바로 모드입니다. 모드. 자, 55 나누기 2 하면은 만약에 55라는 값보다는 27이라고 해볼까요? 27을 3으로 나눠 38, 24, 39, 38, 24, 39, 27이죠? 없죠?
그럼 0이 되는 겁니다. 모두 값은 0이 되고, 만약에 27을 3으로 28이라고 할까요? 39 27이니까 1이 남죠. 그럼 모두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거는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곱권 구하기, 뭐 다 알죠? 스크러트, SQRT, 그죠? 다 아는 함수들입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함수고요. 자주 사용되는 함수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